영상을 처음 보신 분들은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하시면 유용한 정보를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CDFI 플랫폼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디파이 메타가 폭등하고 가격이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거에 대해서 좀 의아한 게 많은 분들이 가격이 하락하면 프로젝트가 망했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이제 저에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디파이 망했다고. 근데 원래 뭐든지 가격이 다 오르고 나면 조정이 오고 그러는 거 아닌가요?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펀더멘탈이 탄탄한 프로젝트들은 또 가격이 복구가 될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뭐 김치 파이낸스니 뭐 소주 핫도그 이런 거는 원래 망할 거였어요. 망할 거여서 망한 게 아닌가 싶은데 원래 그런 프로젝트였으니까. 근데 그 외에 건재한 프로젝트들 있잖아요. 뭐 디파이 관련된 오라클들 뭐 예를 들면 체인링크, 밴드 프로토콜, 다이아데이터 뭐 라던가 컴파운드, 연파이낸스, 에이브라던가 뭐 이런 것들 뭐 나중에 다른 영상에서도 다룰 거지만 그 인터체인 프로젝트인 리퍼블릭 프로토콜이라던가 리저브 같은 스테이블 프로토콜들 이런 것들도 제가 롱텀으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뭐 현재는 지금 NFT 관련된 것들과 더불어서 포트폴리오에서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디파이 프로젝트들이요. 디파이는 있잖아요. 여러분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위험합니다. 안전한 투자 형태는 아니에요. 특히 연이율이 높은 플랫폼들은 그만큼 더 위험하죠. 그리고 탈중앙 금융이기 때문에 접근이 자유롭고 진입 장벽이 낮다라는 장점이 있지만 그만큼 먹튀의 위험도 크고 토큰 이코노미가 문제가 있는 프로젝트들은 이제 위에서 던지기 시작하면 모두 다 투매 모드로 바뀌면서 가격이 수직 하락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익명성이 보장되는 대신 이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인 상품들만 다루는 디파이 프로젝트를 꺼려하는 사람들의 수요를 눈치채고 기존에 존재하던 중앙형 거래소들이나 아니면 애초에 CFI를 하겠다라고 나온 그런 곳들이 이제 직접 운영 주체로서 자리를 잡거나 자신들만의 체인에서 돌아가는 그런 종류의 디파이, 일명 CDFI들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우선 많이들 알고 계시는 바이낸스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바이낸스 사용하지 않는 분들이라고 하시더라도 당연히 알고는 계시겠죠.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중앙형 거래소입니다. 현재 바이낸스에서 사용하실 수 있는 CDFI의 종류로는 우선 그 세이빙, 언탭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바이낸스 지갑 상에서 보유 중인 자산을 이 언탭을 통해서 증식시킬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세이빙 섹션 내에서도 크게 4가지 정도 섹션으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가 플렉시블 세이빙, 그러니까 언제든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는 자유 예금입니다. 지금 보면 뭐 폴카다 4.98%, 파일코인 5.99, 테더 0.29 등이 있고요. 날짜가 정해져 있는 기간제 예금인 그 락드 세이빙에는 바이낸스 USD나 뭐 USDC를 90일 납입하면 7%를 주는 그런 것도 상품이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리퀴디티 스왑인데요. 이건 유니 스왑의 그 수익 모델과 비슷합니다. 바이낸스에는 스테이블 코인 간의 스왑을 지원해주는 서비스가 있는데요. 이 스왑 풀에 여러분의 토큰을 넣어서 유동성을 제공해주면 거래 수수료 중 일부를 수익으로 공유해주겠죠. 유니 스왑이랑 똑같은 수익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런치패드입니다. 런치패드는 주로 바이낸스에서 밀어주는 프로젝트들에게 유동성을 제공해주기 위해 존재하는데요. 스테이킹을 할 수 있는 토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종류를 맞춰서 지금 바이낸스에 있는 그 서틱의 경우에는 BNB를 스테이킹해서 서틱 토큰을 채굴하게 됩니다. 이거는 현재로서는 수익률이 얼마인지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근데 토큰이 배분되고 나서 이제 알 수 있겠죠. 뭐 제가 지금 이제 영상을 녹음하고 있는 시점에는 이게 끝났는지 모르겠는데 지금으로서는 이게 보이지 않고요. 보통 이게 끝난 다음에 수익률이 결정이 됩니다. 이 런치패드를 이용하실 때는 여러분들이 2가지 선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얻어내는 토큰을 그때그때 매도하면서 수익을 내는 방법이 첫 번째고요. 해당 프로젝트가 미래에도 유망하다고 생각하면 파밍한 후에 지속적인 홀딩을 통해서 미래의 수익을 창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기존에 뭐 비너스라던가 플라밍고 같은 프로젝트들이 런치패드를 통해서 공개가 되었고요. 보통 30일 동안 파밍하면 뭐 BNB로 파밍하면 30%대 바이낸스 USD로 파밍하면 10%대의 수익률을 보여줬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런치패드는 유망한 프로젝트들이 많이 나오기도 하니까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이낸스에서 제공하는 디파이 스테이킹입니다. 지금 사용 가능한 서비스는 BNB를 스테이킹해서 카바 커브를 통해서 수익을 내고 있는 모델입니다. 플렉서블 락이어서 뭐 언제든 입출금을 할 수 있어서 편리하고요. 8.49%대의 수익을 내주는 것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바이낸스에서 이렇게 4가지 정도를 확인해 보았는데요. 바이낸스의 CDFI 뭐 눈치채신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바이낸스 USD나 BNB가 필수적으로 필요하게 됩니다.
BNB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지속적으로 소각이 되고요. 유틸리티를 늘려가면서 가치 상승을 노리고 있죠. 바이낸스에 대한 신뢰가 있으신 분들은 BNB를 홀딩해서 바이낸스에서 CD 파일을 돌리고 또 추가적인 수익을 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플랫폼은 셀시우스입니다. 셀시우스는 우선 기본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바이낸스에 비해서 유리한 점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런 게 하나 있는데, 여러분들이 셀시우스에서 사용하실 때 무언가를 클릭하고 락을 걸고 이런 일련의 행동을 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셀시우스 최고의 장점은 특별한 작업을 하지 않고 그냥 들고 있어도 알아서 자산이 증식되고 자동으로 복리 효과를 낼 수 있게끔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겁니다. 좋죠? 사용법은 간단합니다. 앱 다운받고 회원가입하고 여권 인증하면 사용 준비 완료입니다. 그리고 원하는 종류의 코인 지갑으로 입금을 하시기만 하면 되는데요. 앱을 한번 둘러볼까요? 첫 화면에서 이제 조인 누르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가입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보통 이메일로 가입하는 걸 선호하기 때문에 이메일로 진행을 했고요. 좀 귀찮으신 분들은 이제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하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회원가입하실 때 아래쪽에 레퍼럴 코드 넣으시고 이제 KYC, 계정인증, 그리고 마지막으로 $200 이상의 코인이 입금이 되면은 30일 이후에 이제 가입 보상이 주어져요. 게다가 BTC로 준다고 합니다. 가입하실 때는 요 영문 성, 이름 적고 이메일 비밀번호만 설정하시면 됩니다. 레퍼럴 코드 필요하시면 제 거 넣어주시면 아주 감사하겠습니다. 서로서로 좋은 거니까요. 그러면 이제 확인 메일이 오고요. 로그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로그인 하시면 프로필을 작성하시라고 위쪽에 이렇게 알림이 보여요. 눌러서 들어가시면 생년월일, 성별, 국가 설정해 주시고요. 영문 주소 입력해 주시고요. 여권 사진 찍으면 KYC 끝입니다. 저는 인증되는데 딱 하루 걸린 것 같아요. 다른 서비스들에 비해서 나름 KYC가 생각보다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텍스페이어 아이디라는 걸 입력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향후에 이제 세금 납부를 염두에 두신 분들을 위해서 적으라고 하는 것 같은데요. 지금은 이걸 적을 만한 명분이 있으신 분들은 진행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향후에 진행을 따로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셀시우스는 별로 어려운 플랫폼이 아닙니다. 그냥 예치하면 알아서 굴러가는 형태여서 신경을 쓰실 게 없긴 한데, 이 셀 토큰을 홀딩하면 추가 이윤을 제공한다는 거를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계산을 미리 좀 해보시는 것도 좋고요. 본인 전체 포트폴리오의 5에서 10%만큼을 셀 토큰으로 들고 있으면 브론즈 등급에 걸립니다. 그러면 추가 이윤이 기본 이윤에서 추가 5%고요. 10에서 15%를 홀딩하고 있으면 실버 등급 보너스 이율이 추가 10%, 15에서 20%를 홀딩하면 골드 등급 보너스 이율이 추가 20%, 플래티넘 등급으로 가면 이제 셀 토큰을 20% 이상 홀딩해야 되고요. 그러면은 이율이 추가 30%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보상을 셀 토큰으로 받으면 이거보다 조금 더 많은 보상을 주기도 하는데요. 이런 방식은 이제 필요에 따라서 전략적으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셀시우스는 간편하고 락업이 필요 없고 셀 토큰을 들고 있는 비율에 따라 추가 이윤을 받을 수 있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인터페이스가 굉장히 깔끔해서 저는 셀시우스 마음에 들어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크립토닷컴입니다. 크립토닷컴은 요즘 좀 문제가 많이 있었어요. CRO 스테이킹 이유를 조정해서 유저들의 반발이 있었고요. 그것 때문에 지금 가격이 많이 떨어져 있기도 합니다. 사실 좀 더 깊게 파고 들어가면은 그 신디케이트에서 벌어지는 어떤 그런 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가격이 더 빠졌다라는 상세 분석도 있는데, 그것까지는 아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사실 지금 민심이 굉장히 안 좋긴 해요. 저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제 물량을 홀딩 중입니다. 사실 한 번 더 떨어지면 그 나머지 물량 좀 맞춰서 카드 업그레이드를 하려고 준비 중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 사실 더 떨어졌으면 좋겠어요. 저는 밑에 이제 0.08까지도 보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사서 카드 업그레이드 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올라가면 8자련이 하고 어쩔 수 없죠. 안 그래도 좀 있으면 카드 발급 스테이킹 수량이 더 늘어난다고 해서 미리 업그레이드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10,000개 이상 스테이킹 해야 추가 이유를 주기도 하고 이런저런 이유가 있으니까 가격 많이 떨어졌을 때 이참에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크립토닷컴은 기간 제한 없이 스테이킹을 할 수도 있고요. 한 달, 3달 텀으로 락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스테이킹 보상은 일주일에 한 번 주 단위로 배분이 되고요. 스테이블 코인은 최대 12%, 비트는 6.5%, 이더리움은 5.5%입니다. XRP도 3%라고 하니까 그냥 존버하시는 분들은 스테이킹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크립토닷컴은 이 외에도 지원하는 토큰의 종류들이 굉장히 다양하니까
구경을 해 보시면은 아마 좀 생각이 달라지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크립토닷컴 스테이킹 관련해서 하나 좀 전략을 말씀드려 보자면, 이 해외 크립토 관련 유튜버들이 많이 하고 있는 프로세스인데요. 스테이킹을 해 놓으면 매주 리워드가 쌓인다고 했죠. 이 리워드를 크립토닷컴 앱에는 그 바이낸스처럼 스몰 밸런스 컨버터가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모든 토큰들을 CRO로 바꾸고, 그 CRO를 다시 여러분들이 원하는 토큰으로 바꾸시면 스테이킹 돼 있는 종류가 몇 가지건 간에 한 가지로 집중을 할 수가 있는 그런 효과를 누리게 되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BTC로 바꾸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러면 수수료 없이 BTC를 홀딩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아니라면 아마 스테이블 코인으로 이자 수익을 내는 게 가격 변동에 대한 변수 없이 자산 증식을 할 수 있는 뭐 그런 방법이 되겠네요. 만약에 둘 다 놓치고 싶지 않다, 그러면 둘 다 하시면 됩니다. 뭐 일부는 스테이블 코인으로, 뭐 일부는 크립토로 이렇게 넣어서 뭐 원하는 만큼만 바꾼다던가, 아니면 스테이블 코인은 그대로 계속 굴리고 크립토로 나오는 것들만 뭐 이더리움으로 바꾼다든가 BTC로 바꾼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도 되겠죠. 크립토닷컴 카드가 지금 발행사 문제로 다시 국내 발급이 막혔습니다. 얼마 전까지 됐었는데요. 이게 한국 시간으로 11월 2일 오후 4시일 거예요, 아마. 그 이전까지 스테이킹 기준 변경 전으로 이제 적용이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루비 카드가 지금 CRO 1000개를 스테이킹을 해야 하는데, 뭐 향후에 라도 루비 카드라도 이제 쓰고 싶다라고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가격이 0.91달러니까 1000개 하면 91달러죠. 크지 않은 금액으로 스테이킹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뭐 향후에 추가 이율 챙기면서 스테이킹까지 좀 노려보고 싶다 하시면 10,000개부터 그 기준이 적용이 되니까 이것도 한번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크립토닷컴은 이 외에도 슈퍼차저라든가 디파이 스왑, 신디케이터 등 뭐 거기에 자체 거래소까지 보유하고 있어서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추가가 될 예정이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세 가지 플랫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이 뒤에 다른 영상에서도 제가 넥소, 블록파이, 코인베이스 이렇게 좀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시파이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벤틀리 타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